안녕하십니까. 모대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인, 그리고 또 장관. 하인과 장관은 너무나도 극의 그런 그 용어죠. 이 명칭 자체가요. 하인과 장관의 어떤 공통점을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한번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일단 하인부터 한번, 용어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시대는 하인은 존재는 안 하겠죠. 안 하지만은 그래도 그 하인이라는 이러한 이 제도, 제도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엄연히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는 이게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러한 이 잔재랄까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하인 대하듯이 한다. 갑질을 한다. 이런 우리 말 평상시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하인과 그리고 또 뭐야? 장관은 또 어떤 각종 특권을 그래서 또 많은 권한을 가진 또 그런 아주 반대의 그러한 사람들인데 한번 그런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죠. 자, 하인. 여봐라 그러면 내 돌쇠 대령인 나이다 이런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좀 보고는 하는데 한번 하인은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하인이라고 이렇게 했느냐 한번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인이라는 그런 그 용어 중에 상노라는 이런 용어 있어요. 상노. 이게 이제 한자를 좀 집어놨어요. 이게 이제 이 집에 있는 나무니까 이제 평상. 그다음 노는 이제 노비라는 뜻이죠. 즉 이 사랑채에서 밥상 나르는 그러한 그 밥상 나르고 또 잔심부름 하는 그런 아이를 일컫는 용어가 바로 상노라는 용어죠. 자, 그다음에 또 청지기라는 청지기는 한자로는 들을 청자에다가 고들 직전에 청직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상노는 어린아이인데 청지기는 뭡니까? 상노보다는 한 단계 급이 좀 위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나이는 이제 당연히 그 상노보다 많죠. 그래서 어떤 여봐라, 그럼 그러면 이 내가 서차를 갖다가 써서 건너 마을 이진사 앞에 좀 전달 좀 해라 해서 이렇게 전갈 이런 거 심부름도 좀 다녔고 그다음에 또 여봐라 그러면 뉘시오 그러면 누굴 찾아왔다 그러면 뭐야 안으로 보고한 다음에 손님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집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하인이 바로 청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옛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한번 그냥 한번 부담 없이 한번 알면 되겠죠. 상노 청직이. 자, 그다음 이제 아범. 하라범 이제 우리 보통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범아 그럼 내 어머니 이런 식해서 이 결혼을 한 이런 자식을 둔 한테 부르는 호칭 그것도 이제 아범이고 또 이런 하인 중에서도 또 아범이라는 그런 또 용어도 있었죠. 주로 이 아범이 하는 일은 이런 이제 대감집 때 집이 좀 넓겠죠. 그럼 이제 뜰을 청소도 하고 마당 쓸기, 눈이 오면 눈 치우기, 또 집 나르고 또 추우면 군불도 떼고 또 장작도 패기도 하고, 그죠? 또 떡방아 또 이제 찍고 이런 허드렛 일을 갖다가 주로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범이다. 이 아범이 이제 늙으면은 하라범으로 불렀다 그런 용어예요. 그랬구나. 아범이 또 하인 또 쓰는 그런 용어였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몸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종. 몸종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것이 아마 1930년대는 완전히 사라졌는데 여자 앞에서 잔심부름 하는 그런 계집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은 사라졌어도 지금도 모르죠. 갑질하는 누군가가 또 이렇게 몸종처럼 부리는 그런 게 있을지도. 하여튼 몸종이라는 것은 바로 여자 앞에서 잔심부름하는 그런 계집종을 의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교전비. 교전비 이게 이 수레자하고 이 가마
가마교자 같은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자가 이제 시집을 이제 혼례 때죠. 혼례 때 이 새색시를 따라가는 그런 여자종을 교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전비 이런 것들이 하인의 어떤 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대감, 이제 아주 그냥 뭐 4대부 집안의 아주 큰 이런 뭐 99칸까지는 아니더라도 넓은 그런 대감집에 이제 종들이 이제 노비들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드난살이 또 안짬자기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 하인을 이제 대개 나눌 때 여자 하인을 드난살이 또는 이제 안짬자기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드난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행랑채가 이제 우리 그 저 큰 대문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앞에 이제 그 대감집 사는 그런 대청마루가 있고 그 가기 전에 마당 바로 그 대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우에 있는 즉 뭐 손님들도 자고 노비들도 자고 일꾼들도 자고 그런 행랑채 이런 행랑채를 얻어서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드나들면서 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이제 드난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온갖 잡일 같은 거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대신 이제 방세는 안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드난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안짬자기는 뭐냐면 뭐 안짬 뭐 잠을 잔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밥 짓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노비를 그런 하인을 안짬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비간이라는 유효가 나오네요. 이제 반비간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제 뭐 주방 뭐 이런 저기죠. 옛날에 양반집에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각종 뭐 제사 또 차례 또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죠? 식구들이 많잖아요.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각종 조리기구 이런 그런 일을 일을 하는 그런 데죠.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그 별채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음식을 조리하는 별채를 다 이게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우리가 반빗아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총칭이죠. 반빗아치라는 어떤 하인들의 총칭. 요것이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반찬만 이제 만드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보통 뭐예요? 찬모는 지금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모. 자, 식모라는 말은 뭐 요즘도 뭐 쓰긴 쓰죠. 잘 안 쓰지만요. 그래서 이제 식모는 뭐라 그럴까요? 글자 그대로 먹을 식자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밥 만드는. 그러니까 식모라는 사실 이 용어 자체는 말이죠. 옛날 1900년도 초인가요? 1800년도 후반에 이화학당이 이제 생겼죠. 이때 이화학당이 생겼을 때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밥만 짓던 사람을 갖다 보통 식모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모라는 용어는 비교적 역사가 좀 짧은 그런 용어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모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 어린애한테 젖을 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양반집 그 자제가 우유를 먹고 자르다 보니까는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모가 계속 여기서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의외로 발언권이 좀 세졌대요, 유모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식모와 유모. 그다음에 또 바느질 하는 사람들은 뭐 또 발을 침자 써서 침모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서 개화기 때 일제시대로 좀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용어가 가정부, 뭐 파출부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가정부나 이 파출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실 영어거든요. 영어에서 이제 일본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것이 이제 광복 후에 들어온 말이에요, 이것도요. 그리고 파출부 이것도 역시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부, 파출부 이런 것들은 한자로 표시가 되지만은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안 쓰고 중국 한자는 없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그런 한자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출부도 이제 역시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일본 말투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이 하인, 어떤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 월급을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된 것이니까 엄밀히 얘기한다면 하인은 아니죠. 하지만 하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구분을 져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듯 이 하인이라는 이 총칭은 한 집안의 어떤 이 주인을 정점으로 해서 온 가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인들은 주인 대감마님이 물려준 옷도 입고 음식도 같이 먹고 쉽게 해서 동고동락을 했던 한 가족의 패밀리형의 그런 형태가 바로 이 하인이었다. 즉 하인글은 뭡니까? 일종의 이제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심부름꾼, 즉 이 하인은 한 집안의 심부름꾼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 한번 또 장관이라는 이제 용어를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죠. 자, 장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각을 우리가 이제 얘기해요. 내각. 영어로 뭐 캐비넷 그러죠. 캐비넷 그럼 우리 뭐 집안에 무슨 캐비넷 같은 거 열고 막 그랬죠. 좁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캐비넷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거짓 가짜 집 가짜에서 가가가 이제 변해서 오늘날 가게라고 표현을 쓰고 그러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즉 나라 일을 보는 이러한 공무원들, 나라 일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캐비넷 같이 좁은 이런 집에서 허름한 데서 일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지만은 즉 동양과 서양의 어떤 나라를 보는 정사를 보는 그런 것은 아주 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뭐 국무총리, 뭐 장관 대단한 직책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용어를 갖다 뭐 상대등, 영의정, 뭐 총리 대신, 뭐 영, 상서, 판서 대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상대등 그러면 어느 나라 때 이 직함이죠? 이 신라 시대 때 오늘날 국무총리격이죠. 상대등 이란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이제 직급이었고 영의정은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뭐 조선 시대 때 그 총리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급이었죠. 그리고 뭐 총리 대신 뭐 이런 용어가 있네요. 자, 이 총리 대신 이거는 소위 개화기 때 어떤 일제가 개혁하면서 이제 많은 관제가 많이 바뀌었죠. 이때 이제 도입된 그런 용어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총리 그러면 지금 뭐 대단한 뭐 만인지상 무슨 뭐 천하 만인지야. 그래서 뭐 이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총리의 원 뜻을 쭉 가다 보면 말이죠. 이 총리라는 그런 이 용어는 물론 중국에서 이제 온 그런 용어지만은 이 중국의 한 변방에 지방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역할, 외방직, 뭐 한직이 있었던 그런 용어가 이제 총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것이 청나라 때는 말이죠. 이 총리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은 이 어떤 지방에서도 아주 그냥 어떤 일, 뭐 창고지기, 뭐 수레지기 이런 것을 총리라고 이렇게 호칭을 썼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심부름꾼이죠. 총리라는 것이 총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각이라는 이러한 현재 용어도 보면은 원래 조선 시대 때 내각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내각 그러면은 사실은 정조 때 주장각이라는 우리 공부했죠. 브레인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내각이라는 말을 사실 쓰긴 썼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내각의 본 뜻이었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이렇듯 국무총리를 뜻하는 뭐 상대등, 영의정, 뭐 총리,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나열했는데 이 총리는 한때 뭡니까? 이 창고지기 이런 심부름꾼이었다라는 걸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영, 뭐 상서, 판서, 뭐 대신 영상, 뭐 이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라 시대 때 장관이 이제 영이고 상서 이런 건 이제 뭐 고려 시대 때 이제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직급이죠. 판서는 이제 뭐 이조 판서 뭐 형제 판서 하듯이 조선 시대 때 장관 을 뜻하는 거고, 그러면서 대신은 근자에 와서 이 붙여진 그러한 용어가 뭐 총리 대신, 뭐 대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용어가 이제 오늘날 그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서 복야를 제가 했는데, 이 상서라는 것이 고려 시대 때 정상품 정도의 고급 공무원이었죠. 그 장관급이죠. 복야. 자,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옛날 중국 진나라 때 이 어떤 속국 이제 정복한 그 나라에서 이제 인질로 한 3-4 사람을 갖다가 차출해서 여기서 이제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그것을 갖다 전달해주는 그런 심부름꾼이 상서의 본질이고, 또 복야 같은 경우도 뭡니까? 어떤 정부 요인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제 행차할 때 혹시 외부로부터 뭐 테러에 뭐 위험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소위 보디가드 역할, 복야. 이 복이라는 것이 종이라는 뜻이 종. 그 다음에 야는 이게 뭐 이제 보니까 이게 쏠사자네, 쏠사자. 화살 쏜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이 원래의 복야의 뜻이다. 즉 상서와 복야는 역시 뭡니까? 심부름꾼이다. 원뜻이.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각, 캐비넷 제가 하는데, 요것도 이 서양 쪽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가는데 영어로. 그래서 이제 장관을 보통 우리가 미니스터. 즉 이 장관이란 이 미니스터는 뭡니까? 즉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심부름꾼. 누구의 심부름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백성의 심부름꾼이다. 백성. 자, 아까 하인은 집안의 심부름꾼이었지만은 장관은 백성의 심부름꾼이다. 결국 같은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장관과 하인은 동급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의 심부름꾼인 이 장관의 본령을 꼭 알고서 일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겠죠. 자, 우리나라의 현재 장관 정말 백성의 심부름꾼으로 알고 이렇게 이 백성의 심부름꾼의 그 본령을 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러한 장관들이 많다면은 우리나라는 한층 더 발전되고 한층 더 선진화되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뭐 지금 각종 뭐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뭐 내년도 뭐 총선 뭐 어느 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지금 막 나오잖아요. 어느 당이 뭐고 간에 진실로 진짜 국가와 또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복, 백성의 심부름꾼이 되는 그러한 장관들이 많이 배출돼서 어떤 집안의 하인들처럼 백성의 진정한 하인이 되는 그러한 장관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요원해 보이네요.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